누구나 다 각자 자기 수준에서 좀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있거든요. 누구나 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지혜롭기를 바라고 또 지혜롭게 해요. 자기 수준에서. 한계는 뭐냐면은 그냥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하는데, 근데 자기 딴에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자꾸 뭔가 충돌이 생기고 뭔가 좀 순조롭게 흐르지 못하고 한다면은 자기 수준을 돌아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생각하기에 어쨌든 상황에 처해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들은 자기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이게 제일 옳아 하고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물론 틀릴 때도 물론 있겠죠.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은 상황에 처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게 지금 나의 수준이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강박증은 없다 해서는 이제 상황에 처해서 올라오는 생각이 이제 유래하는 것, 그걸 강박증은 없다 책에서 생각의 토양, 의 이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실 거고. 그래서 이 의가 생각의 토양인 의가 좀 수준이 조금 낮다면 그 낮은 수준으로 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 그 책에서 말한 경물, 치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을 이제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경물하고 치지하고 요 내용이 처음 들으시는 분은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인데 책을 읽어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 비움과 배움 동영상 지금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앞에 것들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경물 치지하는 이유는 내 현재의 수준이 마음병이 출발되는 게 좀 건강하지 않은 의에서 출발되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하실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의에서 내 의가 좀 건강하지 않다, 좀 치우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건강하지 않은 의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의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 경물이 필요하고, 경물은 하나하나 우리가 보고 듣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글을 보고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깨쳐가는 거예요. 치지는 그 깨치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된 상태를 말하고, 그렇게 되면은 경물치지 이후에는 성의라 그러죠. 요 지금 말씀드린 경물치지, 성의, 그 다음에 정심, 수시는 사서 중에, 논어명자 대학 중에 사서 중에 대학이라는 책에 학문의 순서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예전에 결국 학문하는 게 마음 수양을 말했거든요. 마음 수양의 순서고, 마음병 치료에서 보면은 마음 치료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마음 치료의 순서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경물, 치지,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이 의가 여기 생각의 토양 의하고 같은 의거든요. 의가 성실해진다, 진실해진다, 건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물, 치지로 해서 생각의 토양이 현실적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면 이 생각의 토양에서 비롯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의 토양은 형체는 없어요. 형체 없이 무형적인 것이죠. 하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예를 들자면 그 좌우대칭에 대한 강박이 있는 분들, 좌우대칭할 물건을 안 만나면 편안하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대상을 안 만나서 편하다 뿐이지 그 사람이 진짜 편한 건 아니겠죠. 그죠? 의는 대상을 만나든 안 만나든 늘 가지고 있다가 대상을 딱 만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삶의 철학, 뭐 프레임,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사고, 료고. 이 사와 료에 대해서는 오늘 단편소설 가지고 하는 2부 강의에 자세하게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거기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건강하게 자리 잡는 것을 이제 지혜라 그러고, 우리가 치우친 생각을, 내 생각의 토양에 치우쳐서 이제 바로 잡아야겠다 했을 때 우리가 또 하는 것이 이 뜻짓자 요걸 쓰죠. 그래서 의하고 지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경물치지를 해서 생각의 토양이 현실적으로 바로 잡히면 이제 상황을 만났을 때 생각과 감정, 내가 일으키는 생각과 감정이 아주 이제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정심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한 받은 생각과 감정을 토대로 현실적인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수신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생각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고, 이게 마음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순서가 되죠. 근데 요거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이, 저희가 지금 공개 강의 이름을 비움과 배움 이렇게 해놨는데, 비움과 배움 해놨는데, 이제 배워나가는 것은 이제 경물치지 해나가는 것이고, 비운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명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사실은 전 단계로서 또는 하면서 중간중간 명상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명상이라는 것이 근데 되게 간단하고 쉬운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해보지 않은 게 돼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씀해 드리면, 이렇게 마음병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명상도 필요하고 경물치료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책 보고 경물치료를 많이 하는데 명상은 또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명상이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명상의 의미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다시 좀 살펴보고 해드릴게요. 명상이 효용이 있는 게,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크게 한 3가지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그러니까 감정이 불편해가지고 오시잖아요. 한의원에서 뭐 강박증이나 불안증이나 우울증이나 오시는데, 이미 감정적으로 많이 휩싸여 있으면 성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많이 불안하고 많이 우울하고, 그 상태에서 뭐 그 성현이나 동양고전 읽고 뭐 담시 소설 읽으면서 소설을 통해서 막 자기 마음 성찰하고, 이게 되지가 않거든요. 일단 첫째는 내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물론 뭐 한약 처방하고 이런 것도 뭐 병원에서, 뭐 한약이 아니라 뭐 양방 정신과 병원 이런 처방도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명상이 그런데 효과가 좋아요. 명상을 해보면, 명상하는 이유가 습관적인 생각을 잠시 그치는 거거든요. 저는 호흡 바라보는 걸 많이 권해드리고, 호흡 바라보면서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잠시 쉬게 하는데, 명상해보면은 누구나 다 그 명상하는 찰나라도 생각이 그침을 체험하면은 그 순간 감정도 같이 고요해짐을 느끼게 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이 쉬는데 어떻게 감정만 홀로 요동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명상의 가장 큰이 아니라, 명상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일 가벼운 이유이기도 한데, 기분 전환, 마음의 편안함, 그 정도의 아주 가벼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간혹 어디 보면은 명상하면은 편안해지니까 명상을 한다.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아주 가벼운 이유. 근데 그것도 중요한 이유이긴 해요. 그렇게 해야 편안해져야 내가 성찰을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찰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어떤 식으로든 좀 마음이 좀 고요해져야 성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명상을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기분 전환, 마음을 좀 편안하게, 안정하게 조금 이제 갖춰놓고. 두 번째 이유는, 명상을 해야 분별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내려놓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자의 표현으로 하면은, 뭐 이게 유학에서 말하는 표현이긴 한데,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우리의 이제 본성의 자리에 다 닿는 거죠. 불교에서는 불성이라 할 수 있고, 기독교적인 표현을 뭐 성령, 뭐 아버지를 만난다 이런 표현도 될 거예요. 그 본성의 자리에는 바른 분별이 있거든요. 그 맹자는 그것을, 그 본성을 인의 예지 이렇게 넷으로 좀 이제 구분을 지어놨는데, 그 중에서 마음병 치료할 때 조금 필요한 것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니라 좀 많이 필요하죠. 인의 예지 중에 마지막인 지,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이라 그러는데, 그 분별이 밝아져요. 명상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명상은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잠시 쉬는 것이고,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생각이 쉬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의 바른 분별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좀 체험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바른 분별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요. 요거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막 생활하다가 막 머리가 복잡해질 때,
자고 나면은 생각이 많이 좀 정리되고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기 전에는 너무나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힘들었는데 자고 나니까 자기 전에는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것도 좀 보다 좀 쉽게 용납이 되고 내가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나 이런 반성도 좀 할 수가 있고 잠들고 나면 사실 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명상과 유사한 면이 있거든요. 내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생각이 잠시 쉬잖아요. 잠시 물론 중간에 꿈은 꾸긴 하겠지만 꿈이 없는 그 기간 동안에는 물론 의식도 없고 꿈도 없는 게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게 명상과는 다르죠. 명상은 의식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의식적인 생각을 쉬는 것이고 잠이라는 것은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꿈 없는 잠은 생각 없이 이제 들어가면서 물론 차이는 있는데 잠이 수면이라는 게 잠이라는 게 명상과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잠을 잘 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떤 우리 그 본성의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고 나면 좀 편안할 수 있어요. 습관적인 생각이 많이 실질되면 눈 뜨자마자 또 뭐 불안으로 가고 그런 경우도 흔한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의 자리에 근접해서 바른 분별을 할 수 있고 일상에서는 명상 이후에 분별이 훨씬 더 밝아져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국선도 수련을 처음 할 때 물론 처음 하고 몇 달은 잘 모르죠. 수련하고 한 1년, 2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수련 갔다 오면은 막 훨씬 더 분별이 밝아져서 전날 했던 거, 뭐 며칠 전에 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훨씬 더 쉽게 와닿죠. 저 책에도 적어놨지만 전날 아내하고 싸울 때는 내가 아주 분명히 나는 옳다고 막 주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수련 갔다 와서 돌아보면 그래 네 주장은 옳을 수 있지만 그 표현은 적절했냐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 중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훨씬 더 바른 분별이 좀 가능해지죠. 그래서 명상이 중요해요. 바른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분별. 근데 이 바른 분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걸 들어서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새로운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들어서 그래 저 말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있잖아요. 저 말이 맞다라고 승인하는 마음. 그건 다 각자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제가 말을 드리기 전에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만약에 허튼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저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은 외부에서 내가 듣고 넓어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본성의 영역이죠. 인의 예주 중에 지의 어떤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보면 우리는 다 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저 말 맞아.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문에 기사를 본다든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라든지 언제나 판단하거든요. 저 말은 맞는 것 같아. 저 말은 틀린 것 같아. 이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 내 아직 지혜가 충분히 넓어지지 않아서 물론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처음 듣는 말도 그거는 이치에 맞아라고 끄덕이는 것도 있고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고개 접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른 분별은 우리 그 타고난 본성의 영역이고 명상을 하는 까닭은 내 습관적인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잠시 쉬어보았을 때 물론 그 신체로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잠시 쉬어보았을 때 본성에 조금 더 바른 분별을 조금 더 가까이 함으로 해서 옳고 그름의 분별이 더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 선명해진 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경무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토양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갈 때 우리의 생각의 토양이 현실적으로 넓어지죠. 넓어진 상태에서 이제 사건, 상황 처했을 때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되는 그런 원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명상을 하기 전에도 저희 삶을 살았을 거잖아요. 명상하기 전과 명상하고 난 후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명상을 한동안 하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저희 생각이 보이기 했어요. 저희 감정도 보이기 시작하고 명상을 할 때 호흡을 바라보세요 라고 시키잖아요. 생각을 내려놓고 호흡을 바라보세요. 호흡만 바라보세요 하고 바라본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시키거든요. 바라본다는 생각도 보기. 보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바라본다는 생각하고 요것도 말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지금 저희 마음편 한의원에서 명상하는 법 해서 유튜브에 그 동영상도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명상은 간단해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간단해요. 그리고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바라본다는 생각도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다 보면,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잠시 그 생각들은 잠시 밀어놓고 호흡을 바라보기만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호흡을 바라보는 그게 나한테서 올라오는 생각도 보고 있어요. 나한테서 일어나는 감정도 보게 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생각과 감정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명상이라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확 휩싸여요. 우리가 그냥 그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이 확 휩싸여 버려요. 그 감정이 그냥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과 감정과 내가 완전 이제 일치되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이 통행이 아주 건강해가지고 내가 일으키는 생각과 감정이 언제나 건강하다면 상관없죠. 그렇게 살아도. 건강한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그걸 표현하고, 건강한 감정이 일어나서 그걸 표현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그거잖아요. 내 생각의 통행이 그렇게 건전하지가 않아. 아직.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만났을 때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 감정이 좀 치우쳐 있어요. 근데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막 행동을 하고 표현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부딪힘이 생기고 내 삶대로 힘들어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감정을 한 걸음 물러 떨어져서 그걸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바른 분별을 가진 채 내 생각, 아까 두 번째 분별이 밝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밝아진 분별로 동양 고전도 읽고 서양 고전도 읽으면서 지혜를 넓혀서 옳고 그름도 구별하고, 상황에 처해서 이런 것들이 맞겠다 틀렸다면, 이게 안 상태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서 내가 불쑥 일어나는 생각을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생각을 관조할 수 있다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쑥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이 생각이 저건 아닌데? 라면 그 생각을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이 이게 그 생각은 좀 치우쳤는데? 하면은 조금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상에 가지는 이제 마지막 의미가 자기 생각과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이제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더 편안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약 먹는 것도 똑같아요. 양약 먹으면 감정을 좀 조절해 주잖아요. 명상을 해도 그와 같은 효과가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 분별에 보다 더 접근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한 걸음 물러 떨어져서 내 생각을 관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이 휩싸이지 않고 감정이 휩싸이지 않은 채 내 생각에 대해서 좀 이성적으로 좀 분별을 할 수가 있고, 그게 틀렸다면 내려놓고 맞는 걸 내가 또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움과 배움에서 명상이 가지는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율곡 선생님이 쓴 경몽요격이라는 좋은 책이 있거든요. 거기는 경물치지 공부 그런 얘기도 거기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명상하는 것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머무를 거자에 있어서 거경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또는 경이 직내, 경으로서 안을 조금 어려운 말인데 다르게 한다. 어쨌든 이제 경으로서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처음은, 치료의 처음은, 또는 마음병 예방의 처음은 일단 첫째 거경이고요.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 두 번째는 공리. 요것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잘 이해 안 되면 이제 앞에 동영상들 좀 보시면 돼요. 공리는 이치를 공부한다는 건데 다름이 아니라 그냥 경물치지 하는 거예요. 명상하고 비우고, 그 다음에 단지 그냥 비우기만 해서는 넓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명상만 해가지고는 고요함은 있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른 분별을 내가 체득해서 현실을 살아가는데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하고 꼭 좀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책도 좀 보시고 경전도 좀 보고, 동양 고전, 서양 고전 다. 고전이라는 것이 시대를 통해서 그 시간 속에서 살아남은 글들 아닙니까? 그죠?
요즘 아무리 베스트셀러 많이 무슨 얼마나 팔렸다는 책이 있어도 그 책이 100년 뒤에 남아있을지도 의문이에요. 물음표예요. 하지만 고전이 보통 몇백 년이거든요. 논어만 하더라도 그 공자시대 이야기인데 2400년, 500년이 넘어가니까. 그죠? 그런 책들은 좀 믿음이 더 가는 거죠. 그래서 고전의 의미가 거기 있죠. 그래서 명상하고 그 다음에 맑아진 정신으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배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까지는 마음병이 없다면 마음병 예방으로 좋고, 마음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심하지 않은 상태는 요 정도로 충분하고, 심하다면 치료를 하셔야 돼요. 치료는 한의원에서의 치료는 한약하고 침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치료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정은 한의학에서 기의 범주로 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생각들, 그리고 감정을 느껴지기까지 하고. 감정 같은 경우에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로 실제 이렇게 또 알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제 보이지는 않죠. 저희가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죠.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기의 범주로 보는데, 순리를 따른 생각과 감정은 그대로 흘러요. 어떤 상황에서 그게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일이고, 그게 기쁜 일이고, 그 상황에서 적당히 기뻐하면 그 기쁨은 그대로 그냥 흐르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너무나 그 상황에서 합당하니까. 야구장 가서, 야구장에서 요즘 한창 야구 시즌인데, 야구 경기 보다가 그 관중들 많이 즐거워하고 하잖아요. 그러한 즐거운 감정, 그 상황에서는 그 즐거움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흐르거든요. 흐르는 감정은 그게 맞죠. 흐르는 생각과 감정. 근데 뭔가 치우친 생각을 통해서 비롯된 치우친 생각들은 이게 맞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흐르지를 못해요. 흐르지를 못하면 쌓이죠. 쌓이고 울체가 되고 울결이 되고. 그거를 동의보감에서는 흐르지 못하는 생각이 이제 병을 만드는데, 그때 생각이 흐르지 못하게 되면 기가 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가 결하다 보니까 생각, 감정이 순조로운 생각들은 흘러서 답답하지 않은데 그게 흐르는데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지긋지긋해지고 이런 게 기가 울체되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가 울체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가 흐르는 통로를 경락이라 그러는데, 기가 울체되면 울체된 기가 병리적인 담이라는 걸로 변해요. 이거는 어떤 이제 한의학적인 개념인데, 병리적인 대사산물이죠. 기가 흐르지 못해 고인물이 썩듯이 기도 원래는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고 한금되어 있으면 고인물이 썩듯이 기도 변해서 담이 된다 이렇게 보죠. 담이 되면 이게 기혈순환의 통로를 이게 또 막아요. 기혈순환의 통로망을 막아지면 이제 내가 생각을 편하게 하고자 하나 그 경락 상태가 안 좋으니까 편하게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마음 먹고는 싶으나 잘 안 되는 상태.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이 기를 다루는 데는, 생각 감정을 다루는 데는 조기에 있는 할담을 먼저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담을 먼저 좀 치료를 하고 몸 상태, 경락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에 접근. 그래서 병이 심해진 상태에서는 심리적인 접근만 해도 좀 모자라고, 병이 심한데 또 몸만 이렇게 담만 치료해 가도 그것도 또 한계가 있거든요. 생각은 계속 치우친 채로 일어나는데 몸만 자꾸 만든다고 또 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 치료를 위해서는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이러한 심리적인 상담이 이제 기본이 된 상태에서 좀 아직 이런 성찰할 몸 상태가 안 된다면 물론 몸의 치료부터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몸의 치료와 마음의 치료와 함께 이럴 때 쓰는 처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처방 같이 해서 필요한 침치료도 하고 이제 이러한 도성찰과 함께 이렇게 해나가면 이제 마음병을 근본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마음의 문제를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면으로만 들어가서 그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감정을 일으킬 만한 생각이 분명히 그 이면에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생각에 대한 상처 없이 감정만 내가 어떻게 다루겠다 이러면은 뭐 약을 써가지고 잠시는 다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이면의 생각까지 변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러한 감정 조절에 대한 약을 쓴다 할지라도 꼭 이면에 있는 그러한 생각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생각의 성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째는 일단 명상이다. 거경. 옛날 말로는 거경, 요즘 말로는 명상. 명상에서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그치고 마음의 편안함도 얻을 수 있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궁리, 경물치지하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주로 이제 고전 바로 보기 어려우면 저희 이 지금 2부 강의에서 하는 그런 뭐 단편 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의미도 살펴보면서 넓혀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명상과 비움과 배움만으로 안 되는 경우, 거경과 궁리만으로 안 되는 경우, 명상과 성찰만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셔야 되죠. 치료를 해서 몸의 상태를 담도 좀 해소를 하고 제거를 하고 기혈순환도 좀 시키면서 또 안정도 같이 좀 시키면서, 요거는 이제 한약 뭐 이런 처방들 같이 또 병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몸을 만들고, 몸과 마음을 함께 이제 다루어 나갈 때 마음병을 이제 근본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게 되죠. 1부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하고 2부 강의 하도록